네, 씹는 즐거움을 100세까지 오래오래. 치아 튼튼 프로젝트 치아 치아 건강 건강 닥터스. 닥터스. 안녕하세요, 은경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은입니다. 네. 자, 2022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3분의 2나 지나가 버렸어요. 어휴, 벌써요. 네, 어떻게 새해 세운 계획들 네. 잘 지키고 계세요? 계획 아직도 짜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원래 이 진짜 설날이 오기까지 네. 계속 짜는 거 아닙니까? 옛날 사람. 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새해 맞아서 치아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써봐야겠다라는 작은 목표를 세웠는데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치아 건강 상식들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한 소식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인데요.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6677-0012번 전화 주시고요. 또 샵 8181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치아 건강에 지식도 쌓고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치아 건강 닥터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치아 건강 상식들 차곡차곡 쌓아보시죠. 네. 조정민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시죠. 네. 자, 오늘도 저희는 네. 제가 또 짓궂은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매주 이 시간이 제일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떨리죠? 네, 어떤 네. 질문이 올지 모르니까요. 긴장감 늦추지 말라고 제가 맨날 질문 드리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네. 오늘 제가 사실 이렇게 양치를 하다 보니까 이 치아는 과연 내 몸의 뼈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까요? 정답은? 굉장히 매주 어려운 질문만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뼈인 것 같기도 한 네. 게 흰색이기도 하고 딱딱하니까 뼈인가 싶다가도 또 뼈는 안에 있는데 보통 치아는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럴 때 저는 전문가 찬스 쓰겠습니다. 어. 원장님, 뼈인가요, 아닌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뼈는 아닙니다. 뼈는 오. 아니다. 네, 뼈는 그럼 아닙니다. 뭡니까? 이제 외형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예. 있는데 사람의 치아는 물고기의 비늘처럼 피부판의 변형이 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피부판의 변형이라고요? 네, 아니 뭐 뼈가 아니다라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게 피부라고요? 네. 믿기지가 않는데요? 어, 이제 치아의 외형이 범랑질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예. 단단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조금 쉽지 않죠. 예. 근데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 치아는 네. 특정 시기에 구강 상피가 체내로 돌기를 이루면서 자라 들어가서 오. 거기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야. 물론 이 시기에 표피만 그 치아 피부판만 작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중배엽 부분도 같이 작용을 해서 치아를 만들기 때문에 이걸 딱 잘라서 어디에 속한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네. 그래도 뼈보다는 피부과 관련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중대엽이 뭡니까? 중배엽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네. 배아에서의 안쪽 부분을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가 있고 내부에 안쪽 속 기관들이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배아가 됐을 때는 기관이 완전히 분화되기 전에 상태에서 최외곽에 있던 피부판이 속으로 자라 들어가면서 이 돌기에서부터 치아가 만들어져요. 야, 정말 이 인체의 신비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는 예. 진짜 피부에 가깝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피부 같은 경우는 만져보면 말랑말랑하잖아요. 근데 치아는 좀 딱딱하지 않나요? 네, 그게 이제 치아의 최외측에 범랑질이 감싸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치아의 대부분은 상아질이라고 하는 뼈보다는 조금 무르고 약간 노란색을 띠는 물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네. 그 위를 범랑질이 보호하듯이 감싸고 있어요. 음. 근데 이 범랑질이 뼈보다 훨씬 단단하고 아. 인체 내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죠. 그래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부러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니까 네. 잘게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튼튼하게 피부가 변형이 됐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이제 최외곽에 가장 단단한 껍질이 있어서 예. 음식을 씹어 먹기 위해 특화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네. 뼈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면 깁스를 해서 고정을 하고 기다리면 이게 재생과 회복이 돼서 다시 붙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치아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번 금이 가거나 깨지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충치라든지 외상에 손상된 부분을 치과에 오셔서 인공물질로 대체를 해서 떼우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는 아예 완전히 덮어 씌워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뼈야 한번 부러지거나 하면 다시 붓기도 하지만 치아는 우리가 평생 써야 되는데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소중하게 써야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치아가 뭐 상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보면 네. 사냥하다 이빨이 빠지면 다시 또 치아가 올라오고 하잖아요. 예. 하지만 사람의 치아는 영구치가 단 한 번뿐이죠. 그래서 질병이나 뭐 외상에 의해서 치아가 빠지게 되면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긴 치아는 제때 치료를 해야 돼요.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통증도 증가하지만 치아 자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는 사실 좀 비슷한 게 어떻게 보면 손톱, 발톱도 좀 비슷한 조직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맞습니다. 근데 손톱, 발톱은 약간 손상이 돼도 다시 재생이 재생이 되잖아요. 되죠. 네, 근데 맞습니다. 치아는 또 안 되니까 그렇죠. 오늘 또 미안해집니다. 내 치아한테 또 미안해지네요. 정말 앞으로 더 소중하게 좀 잘 관리하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뭐 저뿐이겠습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도 같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건강의 척도인 치아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요, 100세 시대 치아 건강 유지법 중 하나인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치아 고민의 걱정과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강하십니까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고민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조정민 원장님께서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6677-0012번 전화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또 샵 8181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잃어버린 내 치아를 대신해 식사를 가능하게 해주고 가장 수명이 길면서도 자연치와 비슷한 임플란트.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와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중적인 치과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통증에 대한 부담, 치료와 회복 기간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부담, 신체 특성상 임플란트가 제한되는 경우 등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임플란트 치료를 망설이게 하는데 개개인의 구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한 후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해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치료 전 환자 부담은 낮추고 치료 후 환자 만족도는 높이는 임플란트 치료법. 치아 건강 닥터스에서 알아보자. 네, 화면으로 만나보신 것처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하다 보면 아픈 거 아니야, 통증 맞아요. 걱정되죠, 또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비용 걱정되죠, 시간은 또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간, 기간 또 걱정되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좀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임플란트는 이런 걱정을 조금 요즘은 덜 해도 되는 겁니까, 원장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병원에 임플란트 때문에 내원하시는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럼요. 이제 예전보다는 기술이나 재료가 많이 발달해서 예. 통증이나 기관적인 부분이 상당히 발전했죠. 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기관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치 즉시 식립과 당일 임시치아 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알고 계신 대로 네.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된 치아를 발치를 하고요. 예. 그리고 발치한 자리가 치유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임플란트랑 뼈 사이에 부착, 그러니까 골유착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머리에 만들어서 음식을 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치아를 발치한 순간부터 보철이 올라갈 때까지 기간 네. 동안 치아가 없어요. 없어요. 네, 네.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걸 걱정하시는데 예. 네. 물론 대부분 치아가 있고요. 이제 어금니 쪽에 한두 개 정도 없는 거야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앞니라든지 또는 대부분의 어금니가 상실된 상태라면 예. 심미적인 부분이나
음식 저작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잘라낼 수도 없고 씹을 수도 그렇죠.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음식을 섭취를 못하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망설여하시고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발치 즉시 식립이라는 거는 뽑은 날 당일 바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근데? 치아를 빼자마자 예.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거죠. 저희한테 뭐 상담 접수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임플란트 치료를 해봐서 네. 치료 기간이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이 걸릴까 막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게 굉장히 빨리 또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솔깃해지는데 근데 네. 원장님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는 제가 와닿지가 않은데 발치 즉시 식립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제가 치료한 케이스를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이미 어금니 쪽은 대부분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아래 앞니 쪽이 문제가 돼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잇몸이 내려가서 뿌리가 거의 다 드러나고 또 치아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거 볼 수 있죠. 네, 그만큼 아래 앞니 쪽이 잇몸이 약해진 거죠. 예. CT를 찍어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아래 앞니 네. 쪽이 뼈가 거의 뿌리 끝까지 다 녹아내린 상태예요. 음. 자, CT를 찍고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예. 네. 아래 앞니 4개를 발치하는 날 바로 동시에 2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식립을 하자마자 수술이 끝난 후에 바로 디지털 스캐너로 구강 내 이미지를 스캔을 떠요. 예. 그러면 구강 내 3차원적 이미지가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 오. 그 이미지상에서 임시치아를 디자인하고 네. 캐드캠 밀링 머신으로 제작을 바로 하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임시치아를 이렇게 구강 내에 장착을 해서 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야, 근데 저렇게 하면 정확도도 꽤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존의 본 뜨는 방식보다 디지털 예. 스캐너가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본 뜰 때 그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예. 그 인상제를 입에 물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나 그 구역질 나는 그뭐 고무 썩은 냄새, 탄 냄새 같은 그렇죠. 거 나는 고무 냄새 시간? 같은 나는 그런 걸 오랫동안 물고 있어 침 흐르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네. 보셨을 텐데 일단 그보다 훨씬 편하고요. 예. 네, 그리고 스캐너의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보철을 제작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본뜬 거보다 사실 더 정확할 수 있을 네, 점점 더 거잖아요. 발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인상제 쪽보다는 스캐너 쪽이 훨씬 더 발전을 할 겁니다. 야, 그거 믿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요. 이제 바로 아까 올렸다고 하셨거든요. 발치 즉시. 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겁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치아를 발치를 했을 때 우리가 즉시 식립을 하게 되면 예. 치아 뺀 자리의 치유와 임플란트의 골류착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네. 예, 그리고 발치와 수술을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수술 횟수, 마취 횟수가 1회로 줄게 되죠. 예, 그리고 이렇게 식립한 임플란트의 고정이 충분하다면 네. 당일에 바로 임시치아도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게 모든 케이스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예. 네. 치아를 발치했는 발치와 주변의 뼈의 상태나 양이 임플란트의 고정을 잡아줄 만한 충분한 양이 있다면 이제 가능한 거죠. 아. 반드시 저기 충분한 잇몸뼈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예, 예. 이 단서가 붙는 거 보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발치즉시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 치아를 이제 문제가 생긴 치아를 발치하기 전에 예. 그 치아 주변에 심한 염증에 의해서 뼈가 좀 많이 흡수가 됐다거나 예. 또는 치은 태축이 한쪽으로 심하게 돼서 이식한 뼈를 덮어줄 만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 등에서는 사실 발치즉 식립이 좀 힘듭니다. 네, 그럴 때는 발치아를 치유를 시키고 통상의 방법으로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하고요. 예. 네. 그리고 또 당일 임시 치아 같은 경우도 네. 식립한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의 고정력이 나오고 또 임플란트 표면의 절반 정도는 또 그 이상이 인텍트한 본에 뼈에 접촉을 하고 있는 경우 예. 그리고 가능하면 2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경우가 됐을 때 당일 임시치아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단은 임플란트 자체를 할 수 있는 상황과 또 네. 당일에 할 수 있는 상황과는 좀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환자분이 갖고 있는 잇몸뼈의 상태가 양호하고 좋다면 예. 즉시 식립은 물론이고 당일 임시치아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까 빨간 글씨로 해놓으신 네. 밑줄 네. 쫙 그어야 하는 네. 튼
튼튼한 치아가 충분한 잇몸뼈가 잇몸뼈의 보장이 속에. 됐을 때 맞습니다. 이 당일 임시 치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잇몸뼈 양이 굉장히 치료의 그 방향을 좌우한다고 하셨는데 잇몸뼈 파악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 치료에서도 치조골의 형태와 양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쉽게 말하면 치조골의 형태가 좋고 양이 많으면 정말 간단하고 아프지 않고 빨리 시술이 가능하고 치아도 금방 만들어 드릴 수 있죠. 네. 조건이 좋은 경우는 플랩리스 그러니까 무절개 수술도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치조골의 양이 부족하고 적다면 형태가 좋지 않다면 그만큼 테크닉이 필요하고 시술에도 시간이 걸리고 보초를 올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특히나 발치 즉시 식립 같은 경우는 치아를 발치하자마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치아 외형에 의한 부분과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면 염증에서 흡수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남아있을 뼈의 양이나 형태를 충분히 정확하게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3차원 CT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저 사진으로 좀 정확하게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이해를 네, 도와주시면 여기 어떨까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예. 이렇게 육안으로 본 사진을 보면 얼핏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죠. 네. 예. 여기 첫 번째 어금니 쪽에 잇몸이 약간 부어 있고 여기가 검어 보이는 것 빼고는 네.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없을 거예요. 그냥 충치 아니 그렇죠. 그 정도 색깔이 조금 생각인데. 어두워져 있죠. 예. 네. 근데 엑스레이를 보면 뼈 흡수에 의해서 어두운 음영이 좀 보이긴 하지만 예. 뿌리가 중첩되고 하기 때문에 2차원적 이미지라 정확하게 파악이 힘든 거예요. 음. 근데 같은 환자분의 CT를 보시게 되면 3차원적으로 확실하게 뼈의 형태가 보이죠. 예. 네, 이미 뿌리 3개 주변의 뼈가 상당히 흡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차원 CT를 통해서 예. 지금 현재 시술할 부위의 치조골의 형태와 양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수술의 방법을 결정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정도로만 당연히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렇죠. 3차원 CT를 통하면 더 정확한 뼈의 상황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정확하게 치조골의 형태를 파악을 해야 예. 수술 방법, 수술 시간, 또 언제쯤 보초를 올릴 수 있을지 등을 정확하게 예상해서 환자분께 설명해서 치료 계획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치료에서는 3차원 CT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선택의 여지였다면 지금은 필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정확한 수술 결과 또 좀 더 빠른 보초를 원하신다면 3차원 CT를 꼭 찍어서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정확한 치료 계획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고 어떤 시기쯤에 보초를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정확한 치료 계획이 나오겠죠. 예. 근데 혹시라도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네. 잇몸이 좀 부족하고 이러면은 임플란트를 못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아닙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셔야 네,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뼈를 만들고 올리고 하는 기술들이 다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CT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당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와 그렇죠. 또는 뭐 잇몸을 이식 같은 것도 하잖아요, 요즘에. 네, 그럼요. 그렇죠? 잇몸뼈 이식은 물론이고 연조제 이식도 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불가능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네. 어떻게든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임플란트 시술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때까지 많은 치과의사분들이 여러 가지 테크닉을 연구를 해서 예. 많은 방법들을 고안을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를 임플란트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은 있다. 굉장히 찾을 수 큰 있습니다. 위로가 네.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뭐 저희가 그렇게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좋은 사례가 있었는지 치료가 좀 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원장님? 저희가 네. 어쩌다 이분은 좀 앞니를 다 잃어버리셨었나 봐요. 네, 이분은 앞니 예. 하나가 이제 사고로 네. 이제 빠진 분인데요. 예. 내원 당시에 아이고. 이미 앞니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CT를 찍고 치조골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네. 네, 식립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스캐너로 스캔을 뜬 다음에 예. 앞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앞니를 끼워드린 거죠. 예. 제 기억에 아마 수술 다음 날 오셔서 아마 끼웠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심리적인 문제를 일단 바로 해결을 해드리는 거죠.
예. 앞니의 경우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그럼요. 같은데 예. 굉장히 치료하시고 뿌듯하셨을 것 같다라는 만족도도 생각이 높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가 그 치료 사례들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사례 역시 이 앞니 때문에 내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사례인가요? 네, 이분은 보시면 전체적으로도 치주염이 많이 와 있는데요. 네, 잇몸 질환이 많이 와 있는데 특히나 앞니 쪽에서 뼈 흡수가 좀 상당히 많이 일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CT와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 CT를 보면 좀 더 명확한데 아래 앞니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뼈가 뿌리끝까지 다 녹아내렸고요. 네. 그리고 위에 앞니 같은 경우는 대문니가 심하게 녹아내린 거죠. 그래서 CT를 보고 치료 계획을 세웠는데요. 아래쪽은 임플란트로 그리고 위쪽은 대문니 하나만 발치하고 잇몸 치료를 해서 예. 더 사용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앞니 발치와 동시에 바로 임플란트 2개를 식립을 했고요. 예. 네. 스캔을 떠서 스캔상에서 이렇게 임시치아 디자인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임플란트 상부에 바로 임시치아를 끼워 드리고요. 네. 그리고 위에 앞니도 임시치아를 일단 끼워서 잇몸이 치유되고 임플란트의 골류착이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사용을 좀 하시는 거죠. 야, 이게 아까 CT 사진 보니까 성곽 무너진 부분을 이렇게 보완한다고 해야 되나? 보수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물론 이분 같은 경우나 모든 분들이 이제 사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항상 좋은 사례라기보다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예의주시하면서 네.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의 저희가 고민 상담도 도와드려야겠죠. 이번에는 문자로 사연들이 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이분은 40대입니다. 여성분이고요. 네. 천식 환자입니다. 아이고. 10년 전에 개인병원에서 계류 유산 수술 시 프로포폴을 마취하고 수술을 마친 뒤에 호흡곤란이 와서 산소 포화도가 28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위험했던 적이 아이고, 있거든요. 네. 일단 계류 유산 수술은 제가 원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이번에 임플란트를 하려는데 리도카인을 쓴다고 합니다. 문제 없이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지금 너무 전문 용어가 많아서 저희가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계류 유산이 뭐고 리도카인이 뭡니까, 원장님? 리도카인은 네. 치과에서 흔히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마취제 성분입니다. 예. 물론 리도카인, 아티카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네. 상당 부분 거의 90% 이상 리도카인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그걸 프로포폴보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고 좀 안정적,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가요? 프로포폴은 이제 전신 마취 때 사용하는 약품으로 제가 예. 알고 있고요. 예. 네. 리도카인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프로포폴과 크게 상관없이 대부분 문제없이 사용을 하는데 아주 드문 경우에서 리도카인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고요. 예. 제 생각에는 천식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수술하시게 되면 구강 내에 기구가 들어가고 물이 뿌려지고 하기 때문에 네. 호흡이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천식 환자분들은 제가 전공은 아니라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예.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이런 걸 느꼈을 때 더 이제 그 호흡이 곤란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수술 와중에 좀 많이 이제 긴장하신다거나 예. 겁이 나거나 하시게 되면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예. 수술을 조금 나눠서 조금씩 진행해서 불안감을 조금 줄이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한 번에 다 하기보다는 그렇죠. 안정성을 부분적으로 제일 최우선으로. 조금씩 수술 시간을 좀 짧게 하고 예. 간단하게 해서 수술 시간을 좀 짧게 해서 적응을 해가면서 조금씩 하시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치과에서 하는 마취는 부분 마취이기 때문에 네. 전신 마취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좀 힘드신다면 바로 수술을 중단을 하고 네. 천식 환자시면 이 호흡 하는 약제를 예. 항상 가지고 다니실 테니까 예. 중단하고 그걸 해서 또 다음으로 또 미루고 하면 음. 조금씩 해나간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저런 사례가 있었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저 프로포폴로 마취를 했을 때 당시에 문제가 예. 네. 마취 약제 때문에 문제인 건지 아니면 불안감에 의한 뭐 이제 호흡 곤란의 문제인 건지에 예. 따라서 원인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따져봐야겠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건데 예전에도 아마 그 치과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마취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리도카인을 했을 겁니다. 네.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아티카인이나 다른 약제가 쓰이긴 했지만 지금도 리도카인이 거의 대부분 쓰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치과 치료해서 마취를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으셨다면 리도카인에 의한 문제는 크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친절하게 상담을 그러니까요. 해주셔가지고 일단 뭐 네. 심리적인 문제가 확실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치료 계획을 수립하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프로포폴과 리도카인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 상담 또 그러게요. 도와드려야겠죠. 저희가 상담해드리는 동안 또 문자가 또 왔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일단 만나볼까요? 70대 남성분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당뇨 치료를 받고 있는 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이 협심증과 동맥 경화약도 같이 복용 중이고요. 네. 또 간 수치가 높아서 현재 간 기능제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당뇨 때문에 저희 아빠가 치아가 안 좋아서 위, 아래 양쪽 어금니가 모두 상실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임플란트와 틀니 중에 어느 방법이 더 좋을지요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뇨라는 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지혈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법이 더 적합할까요? 일단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간 문제랑 이제 당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이 많이 안 좋거나 하면 이제 지혈에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혈에 문제가 있다면 예. 사실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간 수치 회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당뇨 같은 경우도 당뇨 수치가 조절이 잘 안 되고 수치가 너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술을 금기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했을 당시에 문제는 없지만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염증에 취약하고 일반적인 분들보다 풍치염증이 왔을 때 뼈의 골 흡수가 굉장히 파괴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임플란트에서도 같은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뇨가 있고 간에 조금 안 좋다 하시더라도 수치가 안정된다면 임플란트 수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틀니와 임플란트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네. 당연히 틀니보다는 임플란트가 씹는 힘이 훨씬 좋죠. 어허.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당장에 이렇게 어금니가 없은 상태에서 음.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임플란트 시술이 안 되신다면 네. 일단은 조금 불편감을 안더라도 틀니를 하셔서 일단은 음식 저작을 하셔야겠죠. 예. 이게 어금니가 없는 게 사실은 뭐 심리적인 것도 크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문제는 영양 섭취가 안 된다는 그쵸, 그쵸.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열량이나 영양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려면 음식을 씹어야 되는 게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건강도 회복이 되시지 않겠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일단은 간 수치 또 당뇨 수치를 체크를 하셔서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을 바로 하고 저작을 하면 될 거고요. 만약에 예.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바로 수술이 힘든 상황이라면 일단은 네. 임시 틀니라도 먼저 하셔서 식사를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셔서 간 수치랑 당뇨 수치가 회복되면 그때 임플란트 시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너무나도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몸이 건강할 수 있게 영양분 섭취가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씹을 수 있도록 뭐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면 틀니라도 하셔서 씹을 수 있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좋은데 그왕이면 그래도 임플란트가 더 저장력이 좋고 하니까 오래 쓸 수 있는 방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점들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사실 전신질환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임플란트 치료법을 맞아요. 알려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법은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마취제를 어떤 걸 쓰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절대 예. 금기는 아니고요. 예, 지혈이 정말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아니고 예, 또 이제 개 중에 좀 가벼운 얘기긴 하지만 개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입이 안 잘안 벌어지는 벌려지는. 분들. 네. 그래서 결구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예. 기구가 안에 어금니까지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아하.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임플란트에 있어서 절대적인 건기증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예. 그래서 혹시 또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서 못한다면 그거를 조금 더 조절을 해서 끌어올리시면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겠죠. 고혈압이나 뭐 당뇨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원장님 맞아요. 말씀대로 충분히 방법이 다 있다라고 하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 내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추가적인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좀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조금? 네. 자, 살펴보죠. 자, 일단은 좋았던 치료 사례를 좀 통해서 네.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 브릿지를 임플란트로 교체한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좀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 전화 주시는 경우에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네. 예, 실제로 좀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네, 예전에 이제 예. 조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오시면 굉장히 긴 브릿지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긴 브릿지라는 건 대략 몇 개 정도를 뭐 얘기하시나요? 6개, 7개 이렇게 되는 거죠. 오. 네. 근데 이런 긴 브릿지의 문제가 뭐냐면 예. 여러 개의 치아를 한 번에 엮어놓기 때문에 한쪽 치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환자분이 별로 불편을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한쪽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도 환자분은 저작에 있어서 크게 불편을 못 느끼는 거죠. 네. 특히나 신경치료까지 돼 있는 경우는 음. 속이 충치가 먹어서 사가도 뭐 시리다거나 증상이 없으신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거 이상하다, 안 좋다 해서 와 보면 이미 상당 부분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긴 브릿지를 제거를 했을 때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긴 브릿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오히려 그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예. 한쪽이 약하더라도 옆에서 도와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오른쪽 위에 좀 긴 브릿지를 하셨는데요. 예. 네. 치아 3개를 가지고 어금니, 앞니, 송곳니를 가지고 7개짜리 브릿지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은 양쪽 끝에 있는 치아에 잇몸이 녹아내린 거죠. 풍치에서 녹아내리니까 예전만큼 씹는 힘이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체크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가운데 송곳니는 괜찮은데 양쪽 끝에 치아 쪽에 잇몸뼈가 상당히 녹아내린 거죠. 어허. CT를 보면 좀 더 정확한데 양쪽 끝에 치아는 거의 뿌리 끝까지 뼈가 녹아내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브릿지를 제거를 하고요. 바로 임플란트 식립과 뼈 이식을 시행을 했죠. 예. 그래서 식립한 직후에 바로 스캔을 두고 네. 임시 치아를 제작해서 이렇게 구강 내에 장착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근데 보시면 오른쪽 안쪽에 보면 이쪽에 보면 이제 치아가 없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식립을 오른쪽 위에는 했지만 뼈가 약하고 얇아서 바로 임시 치아를 연결할 만한 고정이 안 나온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앞쪽에서 충분한 숫자가 있고 고정이 든든한 임플란트들로만 고정을 해서 앞니 쪽에서 심리적인 문제는 해결해 드렸고 예. 이분은 다행히도 왼쪽에 어금니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음. 저작을 하면서 임플란트가 골리차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사실 70대면은 나이가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편인데 네. 나이가 이렇게 있어도 충분히 이 발치 당일 식립을 할 수가 있고 네. 임시치아까지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용기를 얻으셨을 수 있을 것 그럼요. 희망을 좀 같아요.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도란. 네. 네, 계속해서 또 사례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예. 60대 아버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음식물 섭취가 어려울 정도로 좀 상태가 안 좋으셨다고요. 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남아있는 치아들이 서로 마주치는 게 다 교차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음식을 씹을 만한 치아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들도 대부분 뼈 흡수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돼서 음식을 씹을 만한 힘을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 발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네. 네, 아래쪽은 임플란트로, 위쪽은 전체 틀니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 발치를 하는 그 당일에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다 식립을 했고요. 예.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틀니를 구강 내 장착을 해드린 상태에서 이제 스캔을 이렇게 뜨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아래쪽에는 고정성의 임시 치아를 제작을 해서 구강 내에 이렇게 장착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음식을 씹으면서 골루차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예. 골루차게 된 걸 확인한 후에 아래 위로 최종 보철을 제작해서 치료를 마무리를 해드리는 거죠.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네. 치과 치료도 이제는 정말 맞춤형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분에게는 이런 방법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라는 걸 이게 오히려 디지털화가 되면서 더 프로그래밍을 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막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굉장히 디지털화가 되면서 환자의 불편감이나 시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시작 단계부터 CT를 찍어서 예. 계획을 하고 디지털 가이드로 수술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임플란트를 굉장히 좋은 위치에 바르게 심고 예. 그리고 바로 디지털 스캐너로 스캔을 떠서 예. 하루 이틀 안에 이제 고정성의 임시치아까지 넣어드리게 되니까 환자분에 있어서 불편감이 상당히 좀 줄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강 내에 이제 치아가 없는 기간을
상당히 좀 줄일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이 발전됨에 따라서 아까도 예. 말씀드린 스캐너나 네. 뭐 캐드캠 장비, 밀리 장비들이 굉장히 발달돼서 앞으로도 아마 굉장히 디지털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될 거고 그게 또 당연히 환자분들의 뭐 이제 불편감이나 예. 치료 시간을 굉장히 줄여줄 겁니다. 야, 정말 뭐 정확도도 올리고 시간도 네. 줄이고 디지털화를 우리가 이제 뭐 당연히 좀 받아들이면서 편안하게 좀 누려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을. 기술의 네. 발전 덕분에 우리가 개개인별로 맞춤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 이 임플란트도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뭐 자연치아처럼 빠지거나 염증도 생긴다면서요. 네, 그럼요. 이제 임플란트도 천하무적은 아니라서 네. 이제 물론 임플란트는 타이타늄이랑 금속과 지르코니아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충치는 안 먹어요. 아. 충치는 안 먹는데 예. 자연치아처럼 풍치는 옵니다. 잇몸 질환이 오는 거죠. 아, 잇몸 질환이요. 그 잇몸 질환을 우리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자연치아에서 오는 풍치랑 마찬가지로 초기의 임플란트 주위염은 그냥 잇몸에서 가볍게 피가 난다는 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한 스케일링이나 양치만 가지고도 해결이 돼요. 네. 근데 그게 더 심해지면 염증이 안으로 파고들면서 임플란트 주위의 뼈를 녹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심해지면 임플란트가 그냥 자연스럽게 쑥 빠져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생깁니다. 예. 그래서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네. 자연치만큼 또는 자연치보다 더 훨씬 더 꼼꼼하게 양치를 하고 스케일링을 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혹시 그럼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내원했던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불편함을 겪으셨던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예전에 이제 시술했던 임플란트가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많은데 네. 임플란트 주위염이 좀 심하지 않다면 레이저로 잇몸 치료를 한다거나 해서 더 유지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 예. 그때 꼭 필요한 게 이제 양치 방법들을 설명을 많이 드리죠. 아. 그렇게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예. 이 환자분처럼 문제가 네. 돼서 임플란트를 뽑아내야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위쪽 앞니 브릿지가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리고 왼쪽에 시술했던 임플란트도 좀 문제가 생긴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앞니 브릿지당 이 왼쪽에 임플란트 하나를 발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예. 그래서 발치를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과 뼈 이식을 한 번에 다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역시나 스캔을 떠서 임시치아를 컴퓨터상에 디자인하고 예. 네. 제작을 했고요. 예. 이렇게 구강 내에 장착을 해드리는 거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심미적인 부분을 커버를 한 상태에서 식립해 있는 임플란트가 골유착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종 보초로 이제 교환을 해드리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재식립을 하신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 재식립을 할 때 가장 좀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재식립을 할 때 문제는 자연치도 염증을 너무 오래 방치하면 그렇게 되는데 예.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녹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만 딱 이렇게 끊어서 녹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퍼지듯이 크게 녹게 되거든요. 아, 주변 그렇죠. 부위가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났을 때 남아있는 뼈의 양을 굉장히 잘 면밀히 관찰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리커버리 할지를 음. CT를 보고 정확하게 계획을 잡고 수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음. 그래서 뭐 지금 했던 것처럼 네. 바로 식립을 하는 거나 아니면 안 되면 뼈 이식만 먼저 해서 리커버리를 해놓고 네. 차후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음.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는 그런 치료 계획들을 굉장히 좀 면밀히 잡아야 돼요. 결국은 지금 근간, 그러니까 받쳐줄 수 있는 식립할 수 있는 그 근간, 잇몸 건강이 그렇죠.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또 드네요. 네. 맞아요.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잇몸뼈가 좀 튼튼해야지 이 당일 치료가 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평소에도 맞아요.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해서 좀 사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치료 기간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망설이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치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은 어떤 환자분이셨나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잇몸이 약해지고 또 어금니가 없어서 앞니가 힘을 많이 받게 되고 어금니가 없어서 앞니가 힘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 앞니는 우리 알고 계신 것처럼 똑바로 교합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껴 서 있죠. 약간 비스듬하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금니가 수직적인 힘을 받치지 못하면 예. 앞니가 서로 부딪히면서 앞으로 이제 뻗어지게 되죠. 네. 뻗어지게 되면 앞니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서 보기가 싫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잇몸이 약한 분들은 더 그 속도가 가속화가 되는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도 어금니가 거의 마주치는 치아가 없죠. 예. 그러니까 어금니가 힘을 못 받치니까 아. 이렇게 CT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앞니가 앞으로 뻗어지면서 예. 사이가 다 벌어져 버립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어금니가 거의 맞닿아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좋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제 어금니가 없으니까 예. 앞니가 맞닿아서 서로 힘을 아. 주면서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금니가 없을 때 잇몸 나쁜 분들이, 잇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런 경우를 상당히 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어금니를 빨리 수복을 해서 예. 네. 수직적인 힘을 좀 받치고 음식을 씹을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음. 그래서 왼쪽 아래 위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요. 예. 그리고 아래 앞니 쪽도 발치함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2번에 나눠서 수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스캔을 떠서 임시 치아를 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왼쪽 아래 위로 어금니하고 음. 그리고 아래 앞니 쪽에 임시 치아를 제작을 해서 음식을 저작하고 심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거죠. 지금 저 오른쪽 사진은 뭡니까? 같은 분의 사진인데요. 아, 네. 네. 같은 분의 사진을 정면에서 찍은 사진과 아. 왼쪽에 어금니가 보일 수 있게 찍은 사진. 어금니 쪽을 저희가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예. 임시 치아를 해드려서 음. 어금니 쪽에서는 음식을 씹을 수 있게 하고 아래 앞니 쪽에는 카바를 해서 심미적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드리는 거죠. 아하. 확실히 저런 저작 이런 부분을 네. 확실히 좀 해결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진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근데 저희가 워낙 또 예후가 좀 좋았던 환자분 위주로 케이스 사례들을 좀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 환자들마다 아무래도 치료의 효과는 경미하게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유념하시면서 방송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사례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좀 네. 더 보죠, 오늘은요. 지금 50대 이후의 환자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임플란트를 한다는 게. 네. 근데 이제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좀 뭔가 먹는 즐거움 이런 것들까지 포기하고 또 미관상으로 여러 가지 신경들을 써야 한다면 참 더 마음이 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게 보통 치아를 잃는 원인을 보면 네. 젊은 분들은 이제 사고나 충치에 의해서 치아를 많이 잃게 되고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풍치에 의해서 치아를 많이 잃게 되죠. 잇몸 때문에. 네, 잇몸이 약해지면서 예. 많이 잃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어금니가 없어서 음식 저작이 힘들어지고 예. 음식 저작이 힘드니까 영양 섭취가 힘들어서 음. 건강 상태 때문에 잇몸이 더 안 좋아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음. 근데 사실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도 네. 네.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분들과 같이 할 수 있고요. 단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있던 분들이 이 골 대사가 좀 느리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더라도 골유차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조금 더 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간에 있어서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연세가 많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못 한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신 건강에 문제만 없으시다면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어금니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요. 치아는 잇몸이 아예 뼈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네. 그죠? 잇몸은 명확하게 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잇몸은 네. 사실은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잇몸뼈 치조골 예. 있고요. 그 위를 덮고 있는 연조직까지 통해서 우리가 다 그걸 잇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하, 예. 그리고 잇몸 질환이라고 얘기하면 네. 아주 얕은 연조직에 있는 치은염과 예. 깊이 내려가는 치주염이 됩니다. 어. 그래서 치은염 같은 경우는 연조직에만 가벼운 염증이기 때문에 골파괴가 살짝 일어나거나 없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예. 치주염이 됐을 때는 염증이 깊어지고 쉽게 말해 치석이 깊이까지 생겼기 때문에 아. 염증이 깊은 부위에 생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치조골, 그러니까 잇몸뼈가 이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잇몸이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잇몸은 이제 뼈랑 예. 연조직까지 통상 다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뼈를 감싸고 있는 것까지 다 네, 포함해서. 치아를 감싸고 있는 모든 조직을 예. 통틀어서 우리가 잇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안쪽엔 뼈가 있다라고 그렇죠. 뼈가 봐야 있죠. 되고 그 네. 뼈가 튼튼해야만 안전적인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물론입니다. 예. 치조골의 양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조골의 양이 충분하고 형태가 좋으면 여러 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무절개 예. 시술, 그러니까 플랩리스 시술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통증이 거의 없고요. 피도 거의 나지 않고 그리고 결과도 굉장히 빨리 낼 수 있는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반대로 연세가 좀 많지 않고 젊은 분들 중에서도 네. 잇몸 관리가 잘 안 돼서 이 치아를 뺐을 당시에 잇몸뼈의 흡수가 굉장히 좀 파괴가 심하다면 예. 네. 반대로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수술할 때 많은 테크닉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임플란트 치료에 나이가 그래도 중요할 거라고 추측들을 하는데 네. 오히려 나이보다는 잇몸뼈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들 잇몸 건강도 근데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나이에 좀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약간은 예, 또 영향이 예. 있겠죠. 그러면 원장님 우리가 또 잠깐 딴 길로 샜는데 사례 보면서 계속해서 좀 얘기 나눠볼게요. 예. 네. 60대 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 네, 이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미 어금니가 위쪽이 거의 다 상실돼 있죠. 아. 네, 그리고 왼쪽 위에 어금니가 하나 있긴 하지만
하지만 또 아래쪽에 어금니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마주 물리는 어금니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러면 정말 씹어서 이렇게 잘라내고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아, 힘들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음식 저작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CT를 찍고 치료 계획을 잡았고요. 예. 여기 보시면 위에는 전체 임플란트, 그리고 음. 아래쪽은 송곳니랑 작은 어금니를 제외한 나머지 치아들을 임플란트를 하기로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전체 임플란트 수술을 발치하자마자 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쪽에 앞니랑 어금니 쪽을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 시술과 뼈 이식을 시행을 한 겁니다. 저기 필요한 부분들만 딱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R&D 같은 경우. 살려놓은 치아들은 잇몸 치료를 해서 더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음. 염증 치료를 다 해놔야 되죠. 아. 그리고 나서 스캔을 뜨고 예. 또 임시치아를 제작을 해서요. 네. 이렇게 고강내에 장착을 해드리는 거죠. 음. 보시면 이제 수술 직후라서 이제 피가 나고 이제 실밥들이 네네네네네. 보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없으면 너무 예. 보기 싫고 예. 또 음식 저작이 힘드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임시치아를 바로 넣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커버한 상태에서 이제 골격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후에는 이제 최종 보초를 바꿔서 마무리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는 진짜 치료 즉시 삶의 네. 질이 수직 상승하셨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제 앞니가 새로 생기니까 예.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럼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어금니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앞니가 한 개로 넘는 건 진짜 굉장히 크게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저희도 직업적으로도 앞니가 없으면 발음이 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발음에 네, 있어서 중요하게 굉장히-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앞니. 굉장히 네. 큰 문제죠. 네. 그리고 이제 방송하시는 아나운서분들은 더욱 그렇지만 예. 일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앞니가 없으면 그럼요. 네, 굉장히 위축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앞니가 생긴다는 것 네. 자체만으로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시죠. 사례 빠르게 또 한 분만 더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아래 앞니가 없으셨던 분인데 또 어금니까지 없으셨다고요. 굉장히 불편하셨겠어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앞니가 흔들린다고 오셨는데 실제로 네. 보면 어금니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금니가 없어서 힘을 받치질 못하니까 아래 앞니가 무너져서 흔들리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 어금니가 없으면 무조건 앞니가 약해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앞니가 뻗어지고 약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 앞니와 어금니 쪽 그리고 위쪽의 어금니를 임플란트로 식립을 바로 했습니다. 예. 발치 당일에 바로 했고요. 하고 나서 스캔을 떠서 임시치아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보시면 앞니가 벌어져서 보기가 좀 싫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초를 통해서 커버를 할 거기 때문에 와. 임시치아를 앞니까지 포함을 해서 앞니에 보기 싫은 부분하고 어금니 쪽의 저작적인 측면까지를 임시치아로 바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아, 정말 이게 얼마나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지를 또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앞니가 없으면 어금니 쪽이 문제가 되고 맞습니다. 어금니가 없으면 또 앞니가 맞아요. 문제가 되고 참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임시 치아만 바로 올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좀 전에.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아까도 보셨듯이 앞니가 벌어져 있고 이제 예. 보기 싫은 부분하고 예. 네. 어금니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수술하고 하루 이틀 안에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바로 끼워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물론 이 임시치아의 질이나 강도는 최종 보초물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아.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이것도 재료적인 측면이 많이 발달을 해서 예. 부드러운 식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의 강도가 나와요. 임시치아는 보통 기간을 어느 정도 쓰나요? 대략적으로? 이런 그 PMMA 계열의 임시치아는 강도가 높기 때문에 네. 몇 달, 뭐 1년도 쓸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오. 최종 보철이 나오면 교체를 뭐, 해줘야 되죠. 예, 당연히 물론 강도가 교체해야죠. 최종 보철만큼은 못 가요. 예. 네,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가 오래 사용하게 되면 색깔이 염색이 됩니다. 아, 임시치아는요? 네, 우리가 이제 반찬통 얘기를 제가 한 번씩 하는데요. 아, 네. 네. 네, 유리 반찬통 같은 경우는 김치를 담아놔도 색깔이 변하지 않죠. 아, 네, 예. 근데 플라스틱 반찬통은 오래 쓰면 색깔이 먹는 거죠. 얼겋게 물이 들죠. 네, 임시치아는 강도를 좀 높인다 하더라도 예. 표면적인 염색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너무 오래 쓰시면 색깔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골유착이 일어날 때까지만 임시치아를 사용을 하시고 예. 골유착이 되고 나면 최종으로 저를 교체를 해서 완성을 해드리면 되죠. 그렇죠. 네. 그래도 당일 임시 치아의 경우에도 충분히 저작 능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음. 생활의 불편함은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너무 듭니다. 당일날 갈비만 안 뜯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치료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우리 환자분들이 이 치료하기 전에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치료에서 중요한 거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 네. 지금 현재 어디 불편한 곳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곳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더 미루지 마시고 제때 치과에 방문하셔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3차원 CT를 꼭 찍고 정확한 수술 방법으로 좋은 치료를 제때 받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치과를 좀 정기적으로 가서 방문하고 진료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문제가 예. 없는 분들도 예.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러 오실 때 꼭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저희가 또 이제 좀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명절하면 또 여러 가지 기름진 음식들이 또 그럼요. 저희를 기다리고 있죠. 네, 벌써 침이 좀 고이긴 합니다만 네. 치아에겐 과연 반가운 소식일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긴 하는데요. 네. 예. 음식은 마음껏 드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물론 음식을 드시고 나서 예. 이제 깨끗하게 양치를 하시고 예. 또 필요한 분들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도 써서 깨끗하게 양치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만 하시면 네. 너무 단단하거나 질긴 것만 드시지 않으면 네. 음식은 당연히 충분히 섭취하시면 되죠. 치아 관리는 양치가 중요할 텐데 제일 중요하죠. 잇몸 관리에는 좋은 거 딱 하나만 간단하게 뭐 없습니까? 잇몸 관리에도 양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양치를 할 때 치아 표면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렇게 치아와 잇몸 사이 부분, 이 부분을 잘 닦으셔야 돼요. 이 사이 부분에서 양치가 덜 돼서 잇몸 음식 찌꺼기가 남게 되면 거기서부터 치석이 생겨서 네. 잇몸 질환이 발생하고 네. 그게 점점 깊어져서 음. 치조골까지 흡수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결국은 잇몸 질환이나 충치나 모두 양치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맛있는 음식은 먹고 즐겁게 먹으면 되죠. 근데 먹고 나서 네. 이제 깨끗하게 양치를 잘 하시면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야. 여러분 들으셨죠? 네. 치아도 그렇고 잇몸도 그렇고 음. 첫째는 양치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알려드렸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하루에 4번 닦으시라고. 네, 하루 4번 자기 전에도 꼭 양치하셔서 치아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정확한 상담은 전문의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꼭 받아보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정민 원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치아 건강 닥터스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나 지금 전화하려고 했는데 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네.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